안녕하세요. 바쁘신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전시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엄청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대표 작가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잊혀져 갈 뻔한 그런 작가분들도 기록해주고 전시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번 전시에 대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달진 미술가르박물관의 김달진 박물관장입니다. 저희 지금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다시 내딛다 2005년에서 2009년 작고 미술인 전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생전에 활동하면서 이렇게 또 많이 알려지고 평가를 받지만, 사실 작가들은 사후에 자꾸 묻혀지고 잊혀지고 그 동시대 사람들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은 2년 전에 단추해서 99년에서 2004년까지 타기한 작가의 전시를 열어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편 전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05년에서 2009년에 작고한 작가 39명의 작품과 자료, 이런 아카이브를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의 특징은 그 기간 동안에 타기한 작가 중에서도 이미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어떤 메이저 화廊에서 크게 전시한 작가들은 저희들 일부러 그거를 그분들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작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별자리가 빛나는 것이 꼭 1등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2등별, 3등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미술사에서 평가된 작가, 시장에서 잘 팔리는 작가들은 누구나 알지만 그렇지 않은 2등별, 3등별은 타계 후에 10년, 15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묻혀져 버리는 거죠. 저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어떤 미션은 우리의 근현대 미술을 잘 정리해서 후손에게 보여주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이 전시를 꾸민 거고요. 이 전시는 또 미술인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창작 미술인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는 미술인이라면 미술계에 평생 같이 일을 미술평론가, 미술사가, 큐레이터, 또 미술 언론인, 이런 우리가 이런 비창작 미술인들을 포함해서 39명의 이 자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그 이규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미술 전문인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앙일보 기자를 출발을 해서 미술 전문 기자가 되고 나중에 호암 갤러리에서 일도 하시고 또 나중에는 월간미술의 주간, 그리고 나중에는 아트인컬처라는 잡지를 창간했던 어떻게 보면 미술 언론인이죠. 그래 이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거가 이게 지금 93년도에 발령 통지서에서 중앙일보사에 발령을 받았을 때 출판 제작국 월간미술부 편집위원 이규일이라는 그런 인사 발령장이죠. 이런 것이 있고요. 또 그림가 어제와 오늘 해서 그 선생님이 글을 많이 쓰셨었어요. 그래서 그림값에 대한 문제를 썼었던 유클 원고지요. 이거는 더 재미있는 건 67년에 중앙일보사의 기자로서 시험을 봤을 때 수험증, 이런 아카이브 자료고요. 그분이 또박또박 쓴 이런 일기장, 이런 거를 통해서 이 한 미술인의 어떤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들하고 찍었던 사진, 말년에 아트인컬처 대표로 계셨을 때 거의 마지막 사진인데요. 안타깝게 이분도 어떤 암으로 타기를 했죠. 그래서 그 중에 병환 중에 어떤 전시를 가졌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지금 아트인컬처 김복기 대표고 오른쪽은 그 당시에 편집 일을 했었던 호경윤 기자. 그래서 이 섹션을 통해서 이규일이라는 분의 어떤 내용, 이거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주는 작품들은 우리 지금 얘기했던 대로 창석 이여경 선생님, 이분은
우리 한강을 시작부터 끝에까지 해서 한강의 주변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천 있고 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린 그림이죠. 그래서 이 장석 이혁영 선생님 이분의 작품은 나중에 국립민속박물관에도 작품이 기증이 됐고요. 나중에 청계문화관에서도 큰 전시를 했었던 그런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한 겨울이죠. 지금 막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 한강변의 그 풍경을 이렇게 담담하게 담아냈습니다. 여기는 이양로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처음에는 추상작업을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구상작가로 이렇게 작품이 바뀌었죠. 그래서 종이의 파스텔,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나간마을 그거를 이렇게 그렸던 그런 분이고요. 여기는 또 이존수 선생님,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서 이분은 어떤 정기적인 미술대학을 나오셨던 분은 아닌데 한국적인 어떤 샤머니즘, 이런 민속적인 거, 어떤 민화적인 거 이런 거를 그림으로 풀어냈었던 작가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았던 이존수 선생님의 이 봉황과 잉어라는 그런 그림 이런 거에서 저희가 그림도 몇 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고 이제 보여지는 그 과정까지 오셔가지고 아쉬운 점 같은 거 있으면 그러면 얘기를 또 해야지. 그래서 저희 시작할까? 네. 휴. 그래서 이 전시를 하면서 저희가 아쉬운 거는 분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전시 장소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다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료, 잡지의 기사 이런 걸 꺼내서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같으면은 백태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목칠공예의 대표적인 작가였었죠. 이런 분들에 대한 자료,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는 이거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한국 사람인데 외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순남이라는 이런 작가, 이분이 나중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추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순환과 영광의 한인 유민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또 미술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가이죠. 신순남. 이 작가 말고 또 박성룡. 예,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타시켄트의 한인화가 니콜라이 박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이제 박성룡이라고 하는데요. 94년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이렇게 또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어떤 과거의 아픈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가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저희가 전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행본 책을 만들어내는 게 열중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끝나면 이런 도록 팸플렛이 남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이 책이 321쪽이나 되는 굉장히 연구, 리서치가 많이 되는 자료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백태호라는 한 작가의 양력과 그분의 일반적인 평가, 그분에 대한 주요 문헌이 뭐라는 거를 저희가 리서치를 했고요. 그분이 국전에서 문교부 장관상이라든지 받았던 작품에 대한 이미지, 더 정확하게 이 출처가 어딘가를 저희가 밝혀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백태호라는 이화여대 교수를 역임하셨던 분이죠. 한 작가에 대한 생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냥 막연하게 이거 표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도록의 내용까지를 저희가 리서치를 해서 이렇게 멘트를 해주는 거죠. 이 내용이 뭐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또 하나는 그분에 대한 해고됨을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영교 선생님 같은 경우 벌써 이게 몇 페이지 분량이잖아요. 그럼 유영교 선생님에 대한 거고 하고 그분에 대한 해고를 후배라든지 를 통해서
이은교 선생님, 유영교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설문을 보내가지고 그분에 대한 해고담을 듣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책 한 권이면 정말 우리가 잊혀지고 묻혀져간 그런 작가를 다시 미술사에 복원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육태지, 저희 꼭 서울 작가뿐만이 아니라 여기 네. 대전에서 활동했던 영상 작가, 또 이분들은 어떤 경우 원로라 타계하신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나이에 이렇게 미치지면서 요절하는 이런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가들을 망라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단치 미술자료박물관은 저희가 내걸은 것처럼 한국 근현대 미술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학술적인 이런 퍼블리싱, 이런 출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술의 역사를 다소곳이 보존하고 확장시키고 후손에 남겨주는 일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시 2월 28일까지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와서 전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시에 비치되지 않은 자료들도 도록에는 더 추가돼가지고 편집이 된 것 같네요. 도록을 그러면 뭐 어디 교보문고나 뭐 알라딘 그런 데서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아, 그게 굉장히 또 어렵고 뭐 중요한 걸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서울시의 지원 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책 자체를 비매품으로 만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건의라는 한 이게 지금 사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문제는 이런 책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비매품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한 400여 권을 중요한 도서관, 미술관, 여기 필자, 뭐 유족들한테도 발송하는데 책이 정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교보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어떤 그 가치가 떨어지고 책을 이렇게 유통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어떤 이런 거를 좀 고쳐서 그게 어떤 규정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책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 책을 사실은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각 박물관의 어떤 시민을 통해서 지원 사업인데 그 지원 사업에 지원해 줬으니까 팔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잘 만들어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걸 더 팔게 해준다면 이런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개선돼야 될 이런 문제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시 내딛다라는 그 타이틀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진 거죠? 네, 우리 이게 뭐 김정현 실장이 이 타이틀을 꺼냈는데요. 지금 다 묻혀져 있고 잊혀져 있었던 거를 꺼집어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내딛게 하자. 그래서 다시 내딛다고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수장품은 기지개를 켜다라고 했는데 그 기지개를 켜다 같은 경우 수장품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박물관의 수장고에서 그냥 묻혀져 있는데 그런 수장품을 꺼내서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기지개를 켜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부재를 또 적재적소에서 꺼내서 이렇게 전시 타이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전시 관람 포인트 같은 거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전시 관람 포인트는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기 지금 장소가 좁기 때문에 작품이 뭐 10점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작품도 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이런 사안들을 보시고 또 특별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떤 연구의 필요 목적이 있다면 또 우리가 도록을 이 책을 또 이렇게 어떤 기증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39명 우리 미술사에서 중요한 이런 작가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전시입니다. 네. 그 전시가 많이 기대되고요. 그 다음번 전시는 혹시 어떤 전시를 기획하고 계신가요? 네, 아니 2022년 전시는 벌써 라인업을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다음 전시는 우리가 내년에는 한국과 독일의 미술 교류사 이런 거를 주제로 해서 전시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 네. 탁상용 달력을 네. 한국과 독일
독일의 작품 교류했던 이미지를 담았고요. 또 그 전시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실험 미술 이런 거에 대한 그 아카이브 전시 이런 거를 사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미술계도 많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한국 미술계가 파이팅 할 수 있도록 내일이면 또 설이고 하니까 새해 덕담이라고 할까요? 한마디 마지막으로 딱 부탁드릴게요. 네, 참 코로나19가 이렇게 2년이 계속되면서 미술,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힘든 이런 세상인데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어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켜서 이런 미술관에 이런 데 또 가셔서 또 그걸 잘 지키면서 좋은 전시 이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 미술 시장이 굉장히 우리가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옥션이나 지금 아트페어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술 시장이 호황을 맞고 또 외국의 유명한 화상들이 한국에 이렇게 진출해 오고 있습니다. 더 우스갯소리는 홍콩의 미술시장 아시아 홍보가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영국의 프리즈가 한국의 키아프하고 같이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큰 전시가 열리면서 더 미술시장이 화장을 탈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특히 MZ세대들이 지금 미술시장에 들어오면서 미술시장이 굉장히 바뀌었고요. 또 우리가 NFT, 대체 분류와 토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들어오면서 새로운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미술시장에 진입해가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22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